밥 안 먹는 아이, 도대체 왜 밥을 안 먹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원인에 따라 각각 솔루션도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식당에서 밥 잘 먹는 아이를 보면 한참 흐뭇하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밥을 잘 먹을까? 쟤는 타고나길 밥 잘 먹는 아이일까? 아니면 부모의 식습관 지도가 잘 된 것일까?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사실 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한참 자라는 아이에 잘 먹지 않으면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양의 불균형, 아이의 체력 약화 등 걱정이 많죠. 그런 걱정과 불안들은 매 끼니 아이와 밥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 안 먹는 아이,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안 감각이 예민한 아이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편식이 심하거나 음식을 자주 뱉는다면 입안 감각이 예민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감각에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각이 있는데 타고나길 어떤 부분의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리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촉각이 예민한 사람, 특히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이 피부로 느끼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조금만 까끌거리거나 이 상표가 붙어있는 자리가 피부에 닿으면 견디지 못하거나, 또 모래나 물감 등 이런 낯선 촉감을 만지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높기도 하죠. 이런 맥락으로 타고나길 입안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그만큼 입 안으로 들어오는 식재료에 대한 경계나 방어가 굉장히 높겠죠. 낯선 식재료는 물론이고 평소 잘 먹던 음식도 질감이나 농도가 조금만 더 되직하거나 또 거칠거나 반대로 물컹거려도 이 감각 정보가 과잉으로 인식되어서 거부감을 보이고 삼키기 힘들어하고, 심하게는 구역질을 하거나 뱉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일부러 음식을 안 먹는다기보다는 이 예민한 입안 감각으로 인해 먹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이러한 감각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 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오히려 더욱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을 드리자면, 평소 손과 발, 입을 통해 다양한 질감의 음식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경계심이 높고 이 낯선 식감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식재료나 음식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면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이가 제공한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잘 먹는 새로운 음식을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이 친구들은 낯선 음식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오히려 식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낯선 음식을 제공하며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친숙하고 잘 먹는 식재료를 반찬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낯선 식재료는 좋아하는 식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다른 사람이 입안에 억지로 먹여주는 것은 심리적으로 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입안으로 넣어보고 씹어보는 경험을 늘려주고, 먹을 수 있는 종류, 가짓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가 시금치, 콩나물, 완두콩, 브로콜리 등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또 옆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임무를 하나씩 주고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또 엄마가 주방 일을 할 때도 오히려 보채지 않고 잘 기다려줄 수 있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식사 환경을 점검하세요. 식사 시간의 환경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주로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는지,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일수록 대체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식사하기보다는 잘 먹지 않는 아이를 먼저 집중해서 이렇게 먹인 후에 부모님들이 나중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먹는 아이를 떠먹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부모도 식사가 더 어렵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형태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솔루션을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이와 함께 식사해 보세요. 아이의 관심을 끌어주기 위해 틀어준 TV는 잠시 꺼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아이와 함께 요리했던 반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즐거웠던 에피소드도 나눠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가 옆에서 맛있게 먹으면 혼자 먹을 때보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혼자 먹을 때보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면 먹는 것에 흥미가 없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반응하는 이 식사 시간 자체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코칭을 드리자면 1세에서 3세 아이의 경우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맞추어 함께 앉아서 이유식을 먹이는 정도도 좋고 아이가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 식사하는 동안에 이 베이비룸 안에 두고 장난감을 넣어주기보다는 아이 식판이나 하이체어 상판에 탐색할 수 있는 찐야채나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고형식이나 면류를 제공해서 즐겁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3세 이상의 아이들은 충분히 식사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머리를 떼어본다든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금치를 가닥가닥 떼어본다든지 또 물에 담긴 미역을 조물조물 만지며 불려준다든지 안전한 빵칼을 사용해 두부를 잘라준다든지 간단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식사 시간을 더더욱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은 단계적으로 노출시켜 주세요. 밥 안 먹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하다 보면 푸드 네오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증이란 의미인데요. 푸드 네오포비아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교육 방법으로 일명 푸드브릿지 4단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푸드브릿지는 싫어하는 음식을 단계적으로 노출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점진적으로 교정해가는 방법입니다. 자, 1단계는 친해지기 단계로 식재료를 원물 형태로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면서 촉감을 느끼는 것으로 재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했던 예시로는 아이와 함께 장을 보며 식재료를 직접 찾아보고 잡아서 카트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아이와 브로콜리 물감 찍기도 해보고 식빵 위에 브로콜리 등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용해 눈, 코, 입, 얼굴을 만들어주거나 아이에게 친숙한 동물 꾸미기 활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2단계는 간접 노출 단계로 식재료의 형태를 갈거나 즙을 내어 다른 식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스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죽 형태로 제공하며 거부감을 줄여 맛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단계는 소극적 노출 단계로 먹기 힘들어하는 식재료를 5에서 10% 정도만 노출해서 먹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아이가 잘 먹는 옥수수나 계란, 감자, 브로콜리를 함께 섞어 샌드위치 속을 만들어 모닝빵이나 식빵에 발라 먹도록 해볼 수 있겠죠. 자, 4단계는 드디어 적극적 노출 단계로 먹기 힘들어하는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먹도록 해서 재료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물론 단기간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식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기에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참으리는 새겨가면서 일관되게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소리 같아서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먹는 습관과 직결되는 문제,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아기 간식에 대해 한 번 더 언급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공된 단맛이 나는 간식은 아이 입맛을 뚝 떨어뜨릴 수 있고 특히 정해진 간식 시간이 아닌 일과 중에 습관적으로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식사 시간에는 흥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즐거워요. 단맛의 간식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라면 되도록 가공된 단맛의 간식들은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